절묘하게도 거의 적중을 했습니다. 지방시대 주목하라든가 경기도시대 이런 확장 이런 것들이 다 상당 부분 맞아서 자 그때 영상을 보신 분들이 따라했으면 아주 지금 괜찮았겠다. 그럼 오늘 영상은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적중하는 그런 영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전세시장 불안을 꼽은 것은 아주 탁월하게도 적중했다. 이 자화자찬은 벌써 시작부터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네, 땅짓고입니다. 오늘은 저 KB국민은행의 박합수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님, 박합수 박사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땅짓고 저희 채널에서는 이 강연 영상이라든지 많이 익숙하실 텐데 회의실은 또 처음이시니까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지요. 네, 뭐 강의 영상으로 나름대로는 땅짓고에서는 한 10번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몇만 뷰씩 나오고는 있긴 해서 반갑기는 하고 그때 걸 이렇게 쭉 제목을 보게 되면 절묘하게도 거의 적중을 했습니다. 뭐 2년 후에 지방시대 주목하라든가 경기도시대 이런 확장 이런 것들이 다 상당 부분 맞아서 자 그때 영상을 보신 분들이 따라했으면 아주 지금 괜찮았겠다는 생각을 이제 가끔가다 땅짓고 제 거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땅짓고 계속해서 뜨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 뭐 생각도 좀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적중하는 그런 영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적중률이 이제 한 80%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니까 내년 전망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좀 찾아봤는데 감정원 부동산원이죠. 통계를 보면은 올해 전국 아파트 값이 6%, 서울 2.7% 이렇게 올랐다고 그러네요. 전세는 5.7%, 서울 4.5% 그렇다고. 근데 사실은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은 위원님 계시니까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KB 자료 보면은 아파트 값이 전국 7.8%가 올랐고 서울 11.6%. 11.6%요? 네네. 11월까지. 네,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2006년 이후 최대 폭이더라고요, 상승률이. 전국 서울 모두. 전세도 뭐 전국 6%, 서울 10%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혹시 그러면은 올해 초에 이런 정도로 될 것이라고 위원님께서 예상하셨습니까? 올해 제가 1월 초에 1월 6일 날 선언한 게 올해 화두를 뭐로 꼽았냐면 전세시장 불안이다로 꼽았는데 그게 전세가 비교적 상반기까지는 잠잠했어요. 근데 이제 왜 전세시장 불안을 꼽았냐면 결국은 내년도 입주 물량 급감이에요.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이 선제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한 6개월 정도를 당겨서 시장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올해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략 5만 가구 정도 하지만 내년도에는 한 2만 7천 가구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시장에 나타날 때는 전세 시장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임대차 3법이 가세하면서 약간의 이런 수급 흐름이 좀 꼬인 양상까지 더해져서 이런 이제 전세 시장이 좀 더 가중된 측면이 있는 것인데 어찌됐건 이제 전세 시장 불안을 꼽은 것은 아주 탁월하게도 적중했다. 이 자화자찬은 벌써 시작부터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지방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방시대가 열린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올 초는 뭐 언제든. 그래서 울산의 V자 상승 제가 그냥 99% 적중한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원시대가 열린다. 올 초에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담담한 편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이 다 예고한 게 맞아가니까 담담한데 이걸 좀 피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피했어야 사실 좋은 건데 주택시장은 어차피 이제 전세시장에서 밀어올리는 지금 이 순간에 전세시장에서 전세입자가 이 오른 가격 뭐 단지에 따라서는 1, 2억 이상이 오른 가격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를 하자고 매수 전환 수요가 지금 이 11월, 12월 집중되는 양상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중저가 지역 위주로 가격이 지금 급등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전세난에 따른 매수 전환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확대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데 내년도에 경기도의 입주 물량 급감은 서울 못지 않아요. 수도권 전방위적으로 입주 물량이 급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원이나 안양 같은 데는 입주 물량이 10,000 가구 정도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다소의 안돈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한 3-4군데 정도를 빼고는 경기도 시군
거의 대부분이 감소 추세에 있어요. 특히 지금 올해 10,000가구 이상 입주했었던 곳이 한 4군데 정도가 있는데 김포시예요, 김포시. 근데 김포시가 또 이게 급감을 하고, 이제 김포는 여전히 이제 물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여전히 내년도에도 호재가 또 많기 때문에 이런 뭐 지하철이라든가 나중엔 또 발표되겠습니다. 뭐 GTX D 노선이라든가 이런 가지 여러 가지 또 호재가 집중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지역이 김포시에. 그리고 제가 신안산선 수혜로 계속 꼽고 있는 안산과 시흥의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화성시가 물론 이제 화성시는 많이 줄진 않지만 동탄 이신도시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그때 끝물인 거예요. 입주 물량 자체가 화성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지역들의 그 흐름도 급전직하다. 이렇게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의 전세난도 벌써 좀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결국 전세난의 지지는 매매 가격의 상승 반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또 농후하다. 이렇게 좀 시장을 예측해 볼 수 있었고, 이제 그것이 거의 이제 맞아 들어가고 내년도에도 그런 우려는 지금 상당히 잠재돼 있다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또 단도직입적으로 네. 또 내년에 집값은 과연 또 몇 % 오를지, 이게 사실 항상 신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잖아요. 우리가 통계상 몇 %, 이게 참 그 통계상 수치는 내고는 있지만 네. 이게 현실에서 보는 그 퍼센티지의 감은 약간의 괴리감이 있어요. 뭐 1억이 오르고 1억이 오르는데 뭐 수치상 통계상은 사실 뭐 몇 %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개념상 일치가 안 돼서 사실은 좀 그것보다는 차라리 금액으로 얘기하는 편이 뭐 오히려 그 체감하기도 더 좋고 이해하기도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선 뭐 방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서울시장 자체는 이 고가주택 위주로는 내년도에 이제 지금 5월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된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유예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팔아야 되고 중과 상태에서 팔아야 되고 6월 1일부터는 10%씩을 중과를 더 추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매물이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다주택자 중과세를 유예하자. 뭐 최소한 5월 말까지라도 이렇게 하면 매물이 좀 많이 나와서 기존에 뭐 한 단지당 몇 건 있던 것을 한 10건 정도까지만 늘릴 수 있으면 이것서 가격 하향 조정이나 이런 기대치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의 판박이는 올해 상반기예요. 작년에 12.16 대책으로 인해서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자의 다주택자에게는 중과 유예를 했어요. 그래서 그 효과가 뭐냐면 3, 4, 5월까지 단지별로 한 2, 3억 정도, 물론 이제 고가의 아파트를 얘기한 겁니다. 2, 3억 정도 하향 조정된 그런 가격대로 나왔었어요. 한 17, 8억짜리가 뭐 한 15억 이 정도까지도 하락한. 강남권에서 그런 단지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단지들에서 한 2, 3억 정도 조정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다. 이렇게 보면 그것을 다시 실행을 해서 내년 5월까지도 한번 했으면 이 정도의 가격 하락 조정은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매물은 극히 제한적인 측면에 머물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만약에 이제 6월 1일 이후에는 그나마 양도세 중과 상태에서 2주택자는 20%가 더 추가되고, 그럼 내년도에 이제 양도세율이 뭐냐면 기본세율이 6에서 45%가 돼요. 이 42% 구간이 이제 45% 구간에서 신설이 돼요. 10억 초과 양도차익 나올 때는 45%가 신설되잖아요. 그러면 6에서 45%가 기본세율인데 여기에 2주택자는 이제 20%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26%에서 65%, 그죠? 3주택자는 이제 30%를 더해야 되니까 기본세율 36%에서 무려 75%를 내야 돼요. 근데 75%는 또 본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부과되는 또 세금 10%가 더 내야 되잖아요. 결론은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다주택자는 팔 수가 없다예요. 팔면 바로 이제 손해가 나게 돼요. 왜냐하면 10억이 남았다고 했을 때 75% 이렇게 되면 7억 5천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7억 5천원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억 5천이 남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남은 게 사실은 아니죠. 그동안에 냈었던 보유세나 이런 세금들 고려하게 되면 사실상 남은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매물이 거의 다주택자 매물이 없다. 그럼 시장을 회전시킬 수 있는 현재 매물은 다주택자 매물. 그게 사라진 상태에서는 1주택자 매물을 가지고 회전시켜야 되니까 매물은 역시 다시 한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매물이 기근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규 입주 물량도 줄어드는데 자체적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다주택자 물량도 줄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매물 증가, 공급 증가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내년도 하반기 시장이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전세난에 따라서 매수 전환하는 수요는 또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을 받치고 있는 저금리의 유동성,
이 흐름들은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영향 요인으로 작동할 확률이 있는데 금리는 뭐 그렇다가 현행 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유동성 부분이 내년도에 집중되는 유동성은 이미 이제 지금부터 이미 시작을 했어요. 12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자금이에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자금이 한 30조 원 정도 이를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금은 제가 경험칙상 보상을 받으면 한 3분의 1 정도, 예를 들면 30조가 나갔으면 10조 원 정도는 부동산 시장으로 바로 유턴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토 보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토지 보상자들이 대토에 호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종전에는 대토 보상자들이 한 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기 신도시나 이런 데 보상할 때는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대토 보상에 관심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많게는 뭐 한 30%대, 심지어 관심자들은 한 50%까지도. 다행히 유동성은 조금 감소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희망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3분의 1 정도 10조 원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재진입이 되면 첫 번째는 이제 관심 부동산은 뭐냐면 종전에는 뭐 강남 알짜 재건축 아파트 이런 것들이 주류였었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에 대한 매수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재건축 아파트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 이렇게 직접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는 자녀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전환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또 중저가 주택이에요. 전세난에 따른 중저가 전환 내지는 이제 그런 유동자금에 따른 중저가 주택의 선호 이런 것들까지 맞물리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수급 불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내년도에도 여전히 이런 중저가 지역 위주, 중저가 이런 그 아파트 위주로는 가격을 상당 부분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금액으로 본다면 뭐 소폭 상승 정도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은 있지 않냐. 물론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뭐 한 1억 원대 이상 1, 2억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우려는 잠재되어 있는 게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경기도 시장은 여전히 지역적으로 이 공급 부족 시대에 접어드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다 보니 경기도 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이 전세난에 밀려서 경기도로 가는 이런 수요가 또 상당 부분 유입되지 않습니까? 이런 수요들이 이제는 서울의 전세난에 밀려서 경기도에 가서 집을 매수하는 이런 수요자로 변신할 확률도 있어요. 같은 경기도로 전세를 가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서울의 전세금으로 경기도에서 매입이 가능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세난을 피하겠다는 의도에 따라서 매수 수요로 작동할 확률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그러다 보니 경기도의 아파트 값은 자체적인 수급 불균형, 경기도 사람들만으로도 이미 경기도 인구가 1330만 명을 넘었다. 자체적으로도 공급이 급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에 서울 사람까지 가세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지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역에 따라서는 뭐 1, 2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우려도 경기도 시장에서 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은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공급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라가요. 송도에 입주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인천 검단 이 주변에 이제 입주하는 것들이 늘기 때문에 근데 그 느는 양은 그렇게 뭐 크지 않아서 수도권 전체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인천 자체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도 이렇게 추세선이 가팔라요. 인천의 가격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이 추세는 이 부분도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5대 광역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부산을 언급해야 되는데 부산시장은 이번에 이제 11월 20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재지정됐잖아요. 5개고. 그렇습니다. 해수동, 연제, 남구 해가지고 이제 5개가 재지정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정하려면 부산을 다 지정하든가 했는 게 바람직하다. 아니면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으나 무슨 대책이 나왔어야 되냐면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조정과 비조정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선 효과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취득세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은 그게 뭐 조정 비조정을 해도 거의 흡사하게 맞아 들어가긴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밀억제 권역과 성자관리 권역을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자연보존 권역을 이제 제외하고 수도권에서는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지방광역시는 전부 지정, 취득세 중과 그다음에 지방대도시는 50만 명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방광역시, 부산을 전체를 조정대상 지역으로는 지정하지 않더라도
취득세 대상으로 중과 대상으로 지정을 했다면 5개 구에서 발생하는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이런 그 풍선 효과는 일정 부분 차단이 가능한 상태였었다. 이미 이제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도 그거는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산은 작년 11월 8일 날 그게 해제가 됐어요. 이제 11월 20일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비조정이잖아요. 비조정. 근데 이제 취득세는 8월에 더 중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8월에 중과가 되니까 부산에서는 환호성을 지르서 환호성을 우리는 한 채 더 사도 되는구나, 2채. 그래서 이게 번져나가면서 부산의 아파트 값을 올린 이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게 만약에 광역시를 지정해놨다면 그런 일이 없었죠.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산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 엄연히 많아요. 5개 외에 그 옆에 부산 진구가 됐던 또 상당히 가격 올라가던 북쪽의 금정구가 됐던 무슨 강서구도 많이 오르잖아요. 강서구는 이제 당연히 부양돼야 제가 뭐 부산에 내려가서 강의를 하고 온 게 이제 한 달 조금 됐는데 그때는 조정 대상 지역 포함되기 전에 직전에 한 2, 3일 전에 제가 가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강의를 하고 오면서 그때 강의하면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겠다는 얘기가 들릴 때예요. 부산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정이 된다 그러면 해수동하고 한두 군데를 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떠야 되는 자리가 있다. 그게 어디냐면 부산 진구와 강서구 일대다. 강서구는 그때 이제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나왔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집중적인 수혜지는 강서 명지지구를 비롯한 여기와 출퇴근이 가능한 사하구나 사상구 여기예요. 여기가 배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바로 언급한 게 강의 때 언급한 게 거제도예요. 거제도. 어차피 이제 거가대교, 거제도와 가덕도의 다리가 연결되면서 이 거제도가 바로 가덕 신공항의 배후예요. 그래서 여기가 뜰 거다라고 얘기를 마치자마자 하루 이틀 새에 물건이 다 사라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도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물론 거제도는 경상남도예요. 여기에 만약에 취득세가 중과되는 대상이 부산 전체가 지정이 됐다면 이런 그 일종의 투자자 한 채 더 사도 되는 사람의 이런 가수요는 충분히 방어가 됐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한 채를 더 사게 되면 8.8에서 9.0%의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이거는 만만한 금액이 아니에요. 8.8, 9.0%는. 지금이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조정 비조정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걸 지역으로 차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방 광역시 시장의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제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으니 취득세 중과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과감하게 이런 가수요를 막아야 돼. 일종의 투기 수요를 막아야 될 필요는 있겠다. 가장 손쉬운 방법인 거예요. 지방세법 개정을 해서 이거를 지역을 좀 확대해야 된다. 너무 많은 조정 비조정을 하면 너무 많은 구멍이 많아요.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부산, 그다음에 대구는 이제 수성구가 이번에 이제 투기과열지구만 있었는데 조정 대상이 추가됐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도 한 군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막아줘야 돼요. 대구시장 또한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물량이 뭐 부족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그동안 눌려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역시 이제 대전인데 대전은 뭐 세종시와 더불어서 그동안 뭐 최고의 그 상승률을 기록한 게 대전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대전의 집중력이 더 갈수록 강화되는 양상이고, 뭐 세종시에 몰리면 거기에 이제 영향이 대전의 서구라든가 유성구라든가 뭐 항상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울산은 제가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V자 반등이에요. 내년도에 이보다 더 공급 물량이 급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물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울산 자체는 제가 이미 1년 전부터 이거는 급등이다, V자 반등이라고 예고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울산이 올라간다는 것을 1년 전부터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울산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뭐 한 5, 6개월 정도부터지만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예고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중과를 막을 수 있다, 가수요를, 이렇게 봅니다. 광주는 내년도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분양시장이라는 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방에서 대표가 방금 얘기했던 뭐 세종시니까, 요건 세종시는 워낙 뭐 잘들 알고 계시니까 올해 전국에 20년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데 아니겠습니까? 세종시는 그렇다 치고, 지방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대표적인 세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남, 강원도, 제주도예요. 경남은 이제 대표가 창원이잖아요. 네. 창원이 있고, 미분양선으로 보면 뭐 거제라든가 거제, 통영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통영은 미분양
미분양이 한순간 다 사라져서 지금은 순이 없어요. 자, 거제도의 미분양은 조만간에 해소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창원도 4천여 가구의 미분양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특정 단지 하나에 대부분이 몰려져 있는 거예요. 구 마산 지역에 있었던 특정 건설사의 그런 준공 후분양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창원 전체 이 기존의 창원 쪽 라인에는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창원은 공급량도 급감하는데 이 경남 자체는 미분양도 급감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창원이 이제 날아오르다예요. 그래서 창원시장은 10년 전에 2009년도에 지방시장이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2009년도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11년부터 12, 13년 정점이었고 이게 이제 하락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1년간 하락이 멈춘 상태에서 바닥 따지기를 했어요. 바닥 따지기를 한 상태에서 최근 이제 4, 5개월 전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비행기가 이렇게 랜딩하는 요 장면처럼 1년간 일자로 바닥 따지기를 하다가 최근 5, 6개월간 이 상승 전 단계의 지지를 찍고 왔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지금 날아오르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11월에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창원이. 올라갈 거로 예상한 게 올라갔으니까 놀라지는 않는데 이미 가을부터 여름 지나면서부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름부터 11월이 아니라 사실은 여름부터 슬슬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지방 대표 창원, 경상남도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강원도의 반전은 뭐 이제 원주가 그동안 미분양에서 굉장히 상당 시간을 머물렀었는데 이 원주, 춘천이 해소가 되면서 상당 부분 이제 상황이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제가 동해안 삼총사라고 일컫는 속초, 양양, 강릉 또한 미분양에 약간의 부담은 있습니다만 또 약간 이제 선전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강원도 시장은 전혀 무리 없이 조금 더 추이를 유지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자 제일 관심사가 제주도인데 올해 2020년에 제주도가 제일 그 상황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이것도 이미 한 5, 6개월 이상은 바닥 따지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주도 시장도 사실은 내년도에는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제일 안 좋았던 제주도 시장이 내년도에 상황이 개선돼요. 입주 물량도 줄고 미분양도 상당히 감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제주도 시장도 오를 수 있다예요. 이렇게 이제 전국 시장을 한 바퀴를 이제 거의 뭐 돌고 온 셈인데 뭐 전부 다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는 내년도는 경기도 시대, 지방 시대가 열리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주택 시장 불안이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로 보여집니다.